제임스 알렉산더는 21살이고 갓 졸업했으며 에드워드 왕자와 소피 에든버러 공작 부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절 주일 예배에 세인트 존스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조지 왕세자비는 마치 평생 조용히 이런 행사에 참석해 온 것처럼 조지 왕세자비의 예배당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는 평생 동안 이런 행사에 참석해 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왕실 관계자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식 석상에 당당하게 서 있는 윌리엄 왕자,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한 그의 옆에는 동생도 고위 보좌관도 아닌 제임스 알렉산더가 조용히 자리를 옮기며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지금 왕실 내부에서 그리고 왕실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묻기 시작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왕실은 이미 미래 영국 국왕 옆에 누가 설지 결정했을까? 주류 언론에서는 아무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해리는 떠났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떠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가시적이며 제도적인 모든 면에서 왕실의 역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 빈자리를 채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이리가 남이긴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채울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점점 제임스 알렉산더로 기울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 분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크라운워치에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러한 변화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왕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계승, 다음 세대의 권력 준비 등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혼란과 드라마,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서식스 스캔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나요? 윌리엄 주변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이야기와 몬테시토에서 시끄럽게 벌어지는 이야기는 지금 서로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조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맨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맥락이 여기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리 왕자가 2020년 1월 왕실 업무에서 물러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왕실은 신중하게 표현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외교적인 표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발표로 왕실은 핵심적인 두 왕자 중 한 명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윌리엄 왕자와 함께 공적인 삶의 무게를 나눠 짊어져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 이후 몇 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도 요란한 홍보도 보도자료 발표도 없이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마치 영국 왕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늘 해왔던 방식대로 말입니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이리는 완충제이자 예비 왕위 계승자로서 덜 중요한 공식 석상에 나서고 작은 영연방 국가들에서 영국 왕실을 대표하며 윌리엄이 참석할 수 없는 행사에서 왕실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감정적인 균형을 잡아주고 윌리엄의 진지한 성격에 가벼운 분위기를 더하며 형이 위엄을 유지하는 동안 매력과 겸손한 유머로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사라지자 그 공백은 상징적인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건강 문제로 고군분투해야 했고 웨일스 왕실은 그동안 겪어온 모든 일을 고려하여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기 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윌리엄은 누구를 가까이 두고 누구를 신뢰하며 미래 통치의 핵심 참모진에 누구를 포함시킬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제임스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 넷플릭스 프로젝트와 캘리포니아에서의 앨범 발매 행사 등으로 바빴던 소식스 부부는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놓친 듯합니다. 제임스 알렉산더는 우연히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미래의 영국 국왕과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의 배경 성격 그리고 현재 위치 모두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찰스 왕세자와 에든버러 공작 부인 소피의 막내 동생인 에드워드 왕자의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조용하고 스캔들 없는 봉사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제임스 알렉산더가 자란 가정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드라마도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건도 폭로성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신중함, 그는 윌리엄 왕자가 잘 알고 깊이 존경하는 군사 가문 출신입니다. 그는 현대 왕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절제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신중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덕목이며 웨일스 왕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쓴맛을 보았기에 신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임스 알렉산더는 공식 석상 사적인 행사 중요한 순간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며 관심을 요구하지 않고도 친밀감을 쌓아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홍보 담당자와 브랜드 전략 그리고 미국 PR 전문가들을 동원한 메건 스타일의 방식이 아닌 전통적인 왕실과의 친밀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제임스 알렉산더의 사례는 영국 왕실에서 신하들과 신뢰받는 측근들이 늘 그래왔듯이 공개 석상에 나타나기 전에 사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며 천천히 조용히 출세해온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시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왕실 일정에서 우연이란 건 결코 없습니다. 제임스 알렉산더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윌리엄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는 실시간으로 왕위 계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아무리 강인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젊은이는 아니며 지난 한 해 동안 그의 건강 문제로 인해 윌리엄 왕자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심리적 제도적 준비를 더욱 가속화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언젠가 이 왕실의 책임을 짊어지게 될 세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게 된 아내의 남편이며 그로 인해 웨일스 가정의 우선순위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형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명확히 하고 싶은데 이 공간에서는 해리 상황을 지나치게 극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어서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윌리엄과 해리의 관계가 메건 마클 때문에 파탄난 것이 아닙니다. 양측의 선택 수년에 걸쳐 누적된 선택 그리고 공개된 선택들 때문에 파탄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사적인 화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외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윌리엄은 왕위 계승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시기를 그와 함께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 없이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공백이며 분명한 공백에는 분명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제임스 알렉산더는 그러한 해결책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감정적 또는 가족적인 의미에서 해리를 대체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왕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적이고 대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에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을 혼동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것이 서식스 사태를 끝없이 혼란스럽게 만든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해리는 단순히 가족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뒀고 가족과는 달리 그 직장은 채울 수 있다. 제임스 알렉산더가 조용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윌리엄 왕자의 측근으로 접근해 온 동안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이 이야기를 더욱 극명하게 부각시키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2026년 5월 2일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SNL에서 콜린 조스트가 위켄드 업데이트 코너에서 내놓은 농담이
마치 수류탄처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농담은 메건 마크를 인질 상황에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신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꼼지락거리지도 않았죠. 모두 폭소했습니다. 자, 이제 SNL의 농담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농담은 충분히 많았고 솔직히 말해서 그 자체로 웃음거리가 될 만한 요소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반응이 현재 미국 문화 속에서 서식스라는 브랜드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서식스 이야기를 냉철하게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우려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SNL은 변두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타블로이드 신문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왕실 관련 논평을 하는 채널도 아닙니다. SNL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보유한 심야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문화적 감각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작가진을 자랑하며 변호사들의 찬사를 받고 NBC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전국 황금 시간대에 방송됩니다. 그리고 SNL은 2018년부터 서식스 부부의 브랜드 붕괴를 풍자 소재로 꾸준히 다뤄왔습니다. 너의 느지담 하나하나. 화해마다 관객 반응 하나하나를 살펴보자면 2018년 농담에서는 해리를 결혼식 바로 그날 밤에 할머니와 함께 사는 백수라고 묘사했다. 신 24년 가짜 랩 콩트에서 여왕 폐하께서 오늘은 안 된다고 하셨네. 사타나라는 대사가 나오자마자 왕실 팬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무역 협상 관련 농담은 영국이 미국의 관세를 핑계로 서식스 부부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인질극이 등장했습니다. 같은 책상 같은 작가진 더 큰 반향. 이것이 제임스 알렉산더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건과 해리가 몬테시도 브랜드를 관리하고 넷플릭스 프로젝트와 팟캐스트 사업 헬스장, 개업 폴로, 기금 모금 행사 등을 진행하는 동안 그들이 남긴 왕실의 공백은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채워졌습니다. 드라마도 보도, 자료도 다큐멘터리 시리즈도 아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법을 아는 젊은이 덕분입니다. 자, 왕실의 대화에 가볍게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 군주와의 가까움은 단순한 사회적 지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기능입니다. 왕과 가까이 지내고 왕과 함께 여행하고 조언하고 공식적인 자리와 비공식적인 자리 모두에 참석할 만큼 신뢰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책에 좀처럼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중요한 연설 직전 조용한 순간에 이 부분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기관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압박과 변화의 시기에 왕실의 감정적 분위기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해리는 윌리엄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형제라서가 아니라 왕실에는 서로를 미워하는 형제들이 많았지만 해리는 그 역할을 위해 훈련받았고 군 복무와 초기 왕실 행사에서 그에 걸맞은 기질과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왕실을 떠났습니다. 제임스 알렉산더의 승진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왕실이 편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궐은 늘 해왔던 대로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물을 찾아 조용히 자리에 앉히는 것뿐입니다. 발표가 없는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발표는 결국 이미지 자체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식 석상에서의 배치 언론 사진 기자들이 포착한 몸짓, 미래 국왕을 둘러싼 새로운 구도가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 이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제임스 알렉산더가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면밀히 살펴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은 성격적으로나 훈련상으로나 공공장소에서 쉽게 애정을 표현하지 못한다. 그는 성실하고 준비성이 철저하며 평생을 바쳐 준비해온 왕실의 역할에 깊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가 과거 합동 공식 석상에서 보여주던 자연스럽고 편안한 매력은 윌리엄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윌리엄 자신도 그의 참모진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오랫동안 해리가 합동 공식 석상에 함께 등장했던 것은 일종의 분위기 조절이자 사회적 압력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해리가 없는 상황에서 윌리엄은 주변 체계에 더욱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는 공개 석상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에너지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식 석상에서 윌리엄의 몸짓 언어를 관찰해 온 사람들은 제임스 알렉산더에게서 특정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볼 수 없었던 윌리엄의 편안한 공적 태도입니다.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입헌 군주제에서 왕실의 정당성이 국민의 인식과 정서적 유대감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가까운 사람들과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 미래의 왕은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 왕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왕실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임스 알렉산더의 관계는 왕실의 개입하에 의도적으로 구축된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제도적 의미를 통해 해석되는 자연스러운 우정일까요? 그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왕족 간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왕실이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쯤이면 이미 수년간 사적으로는 관계가 진행되고 있었을 겁니다. 왕실이 인정하기 훨씬 전부터 관계는 이미 실체화된 것이죠. 직함이 생기기 전에 이미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신뢰는 공개적으로 시험받기 전에 이미 형성된 것이죠. 즉, 공식 발표나 직함 역할, 윌리엄 왕자의 삶과 업무 구조에서 제임스 알렉산더의 위치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기다린다면 이미 진행 중인 연극의 마지막 막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며 역사가 특히 가차없이 비판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와 메건이 2020년에 왕실을 떠났을 때 그들의 결정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명시적으로 드러났든 아니든 그 계산은 그들의 부재가 왕실에 충분한 고통을 안겨주고 해리에 대한 대중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차갑고 배타적인 이미지로 비춰졌던 왕실에 압력을 가해 결국 그들의 왕실 탈퇴 조건이 더 유리하게 재협상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산은 빗나갔습니다. 왕실이 그들의 허세를 간파했기 때문도 아니고 영국 언론이 등을 돌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언론의 반발도 있었지만요. 심지어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를 포함한 미국 언론이 실시간으로 브랜드 붕괴를 추적하기 시작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요인이긴 합니다. 그 계산이 빗나간 이유는 모든 성숙한 제도와 마찬가지로 군주제는 어떤 개인에게도 의존하기보다는 그 자체의 지속성에 더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해리가 남긴 공백은 분명했지만 왕실은 그 공백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은 적응했고 새로운 인물을 찾았으며 조직을 재편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차기 왕조의 정서적 운영적 중심축이 되어야 했던 해리는 이제 몬테시토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누군가가 해리가 비워둔 역할을 조용히 채워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리가 이 점을 생각해 봤을까요? 넷플릭스 촬영과 폴로 경기,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자신이 남긴 빈자리가 채워졌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생각해 봤을까요? 드라마틱한 소동이나 위기, 그가 예상했을지도 모르는 왕실의 공황 상태가 아니라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영국 왕실이 언제나 그랬듯이 필요한 곳에 적임자를 찾아내는 능숙함으로 그 자리가 채워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이야기를 신문 한 면에 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식스 부부의 왕실 탈퇴는 왕실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실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의도치 않게 제도적 마찰의 원인이 되었던 변수를 제거했고 그 자리에 더 깔끔하고 차분하며 통제된 형태의 왕실과의 친밀한 관계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단순히 공백을 메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 이야기는 기관이 선택권이 있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다루고 싶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알렉산더가 윌리엄의 가시적인 세계에 등장한 시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칼스 왕세자의 미국 국빈 방문, 해리 왕자의 계속되는 법적 공방, 그리고 가족과의 화해를 호소하는 그의 공개적인 발언들. 이러한 호소는 제도적인 대응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메건 마클의 최신 넷플릭스 프로젝트는 SNL이 황금 시간대에 그녀를 인질로 잡는 농담을 방송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개되었고, 앤 공주는 쉴 새 없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반면 웨일스 왕실은 가정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궁궐은 윌리엄 왕자의 미래 통치에 대한 연속성이라는 담론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등 고위 왕족들의 역할 재편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임스 알렉산더의 등장은 단순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도적인 소통의 한 단면입니다. 왕실은 말없이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인은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차기 왕조에 필요한 구조를 구축했고, 미래 영국 국왕 곁에 설 사람들은 선택되고 검증되었으며 제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메시지는 내부적으로는 왕실이라는 기관 자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순조로운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필요로 하는 외국 정부의 정치인과 관리들을 향해 전달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필연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대중 언론, 그리고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이 자리를 떠나 공석을 남긴 몬테시토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전달됩니다. 이제 이 대화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하이리가 공식적인 왕실 역할로 복귀하고 윌리엄과 정상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그가 비워둔 자리와 비슷한 어떤 역할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탕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서도 아니고 제도적인 손상을 복구할 수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왕실이라는 기관이 매우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방향 때문에 공식적인 복귀가 훨씬 더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해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 기능, 구조적인 필요성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임스 알렉산더가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가상적인 복귀조차도 2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구조를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왕실은 자리를 무기한으로 비워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채웠고 이 방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법적 분쟁이나 인터뷰 다큐멘터리나 회고록 팟캐스트보다도 해리의 상황을 진정으로 바꿔놓는 사건입니다.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지만 그 문 뒤의 방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이 논의에서 충분히 솔직하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해리와 메건이 포기한 것은 단순히 자기와 의례적인 의무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친밀함, 영향력, 그리고 외부에서 왕실에 대해 논평하는 것과는 달리 왕실 내부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하고 대체 불가능한 접근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실의 영향력은 내부에서만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구조적이며 세대를 초월하는 내구성을 지닌 버전과 외부에서 작동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시끄럽고 상업적으로 의존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미디어 사이클과 대중의 관심에 좌우되는 버전이죠. 해리는 두 번째 버전을 선택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기간 동안에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는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았고 회고록은 수백만 부가 팔렸으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는 스튜디오들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내려 애썼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감춰진 것이 있습니다. 제도적 친밀함에 기반한 상업적 영향력은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사라지고 책의 신선함이 사라지고 궁궐 관련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 가족 간의 불만이 모두 공개되면 무엇이 남을까요? 처음부터 특별하게 만들었던 왕실이라는 차원을 벗겨낸 상품은 무엇일까요? 몬테시토는 바로 이 질문에 직면해 있으며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CO6 브랜드는 해리와 메건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이 떠난 왕실이라는 제도보다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가치관, 그리고 대중적 이미지가 왕실과의 연결고리 없이도 스스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랜드 붕괴, SNL의 조롱거리, 그리고 줄어드는 상업적 수익을 통해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윈저의 한 젊은이가 단 한 번의 보도자료나 넷플릭스의 제안도 없이 해리가 한때 단지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했던 일을 조용하고 인내심 있게 해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영국 국왕 옆에 서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이는 모습 말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어떤 논평이나 사설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태가 길어질수록 2020년에 이루어진 계산의 진정한 대가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제도를 떠날 수는 있지만 제도를 함께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이나 서식스 부부의 스캔들, SNL의 농담, 그리고 온갖 소음을 배제하고 제임스 알렉산더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국 군주제가 전환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늘 해왔던 것처럼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찾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발표하거나 승인을 구하거나 외부의 여론이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그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국왕 윌리엄을 중심으로 그의 기질 가치관, 제도적 우선순위,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군주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반영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알렉산더는 바로 그 체계의 일부입니다. 그의 역할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지, 얼마나 공식적이고 영구적이며 얼마나 공개적으로 인정받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왕실은 우리에게 알려줄 준비가 되었을 때, 즉 더 이상 묻는 것이 무의미해질 때 알려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사진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 모습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 몸짓 언어가 이야기를 말해준다는 것, 그리고 해리가 남긴 자리, 평생 그의 것이 될 줄 알았던 그 자리가 아무런 소란도, 넷플릭스 계약도, 홍보 담당자도 없이 나타난 누군가에 의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밤 농기담이 오가는 가운데 몬테시토에서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그 기관이 언제나 그랬듯이 침묵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서 있던 한 젊은이가 미래의 영국 국왕 옆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